최근 중국의 관영 방송에 출연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중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발언을 내뱉어 온 중국 대륙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산당이 감시하는 관영 방송인 만큼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에서 내뱉은 군사 전문가의 소신 발언은 방송 사고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은 한국을 무슨 변방의 약소국으로나 생각했던 중국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 한국 군사력의 실체를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근 십수년 사이에 머리가 커질 대로 커진 중국은 이젠 아예 한국을 속국 취급하면서 중세시대에나 통할 법한 논리로 추악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한테 있어 정말이지 열받는 점은 중국 정치인의 발언 같은 국가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공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방식을 담은 세뇌 교육을 하고 있을 뿐더러 중국의 현세대 청년들은 중국의 급성장을 보면서 자라온 나머지 그런 사상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중국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반발을 하면 이들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인데 왜 화를 내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내놓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진지하게 국가 운영과 국제 정세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경계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일이 최근 중국의 방송에서 있었는데요. 중국 공영매체 중국 군사망에서 진행된 군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젊은 앵커가 군사 전문가를 불러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과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의 일이었습니다. 앵커는 한국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초청한 군사 전문가 장빈으로 하여금 시청자들이 듣기 좋아할 법한 말을 하게끔 인터뷰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무색하게도 장빈은 러시아는 승리를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한국이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러시아는 이미 패배했을 수도 있다고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다. 의외의 대목에서 한국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이런 방향을 생각지도 못했던 앵커는 당황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되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看到现在加拿大让韩国向其提供弹药，您觉得这背后是否有美国因素在作祟呢？这是不是也是想拉韩国入局的一种表现？他这样，就整个俄乌局势啊，美国都是起主导作用的，对吧？任何国家给乌克兰提供相应的军事援助，包括资金的援助，这些呢，美国肯定都要是进行相事先的一个沟通的。本身来讲呢，韩国呢其实早已经入局了，所以从目前来看，韩国呢在援助乌克兰这件事情上，相对来讲，他还是不是特别想直接给予杀伤性的武器的。那么但是呢，韩国呢新总统上台之后，这个尹锡悦呢相对来讲又是亲美的，跟美国的关系相对比较密切，要配合美国。那这个事情怎么办？又想配合美国在乌克兰的相关的行动，又不能呢引火烧身。好，我们玩一个曲线救援的这样的思路。曲线救援就是我有炮弹，我不直接给乌克兰。加拿大没炮弹，因为他的炮弹库存什么都已经给了这个乌克兰了，你从我这儿买，然后由你送，跟我关系就不大了。其实这种做法，它就是避免刺激俄罗斯的一个实际的一个动作。但是呢，不管怎么说，韩国呢，慢慢的、逐渐的介入到这个俄乌局势当中，这是美国确实在考虑的一个事情。因为日本已经完全的铁杆的跟随美国的时候，这个韩国多多少少让美国还是不放心的。第一不放心，这个美国历来相对日本来讲对韩国比较轻视，再有一个韩国因为自身的原因跟美国的关系也不那么密切，那美国就要进行相应的一些敲打。所以现在整个的这布局虽然是韩国也从自己的国家的利益考虑，但是整体上俄乌局势其实就是美国在背后挑弄和推动的。 장빈의 답변은 한국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전쟁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경로를 우회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同时，我们关注到呢，乌方明确表示说，这场冲突2022年内不会结束。二位对此怎么看呢？张先生，他这个这样，就是说现在来讲的话，以俄乌局势的冲突啊，虽然看乌克兰近期发动了几次反攻，但是整体的这种焦灼的态势并没有变。所以，以这个当下的情况，包括天气的情况来讲的话，那么一旦冬季来临，对俄军还是相对有利的。所以这种情况下，焦灼的可能性非常大。当然，也不排除冬季双方都暂时
把这个特别军事行动停一下，然后呢养精蓄锐，来到这个春季再战等等。但是不管怎么说，从目前来看的话，乌克兰面临的最大的问题还是一个就是需要大量的弹药的这样一个补给。那么这些武器大部分都要来自于北约，北约这段时间已经说是对乌克兰的武器装备的投入应该说是很大了，甚至很多国家的像德国弹药库都空了。所以这种情况下，这乌克兰继续向北约还是希望能够多提供相应的武器，因为只有这个虽然决定战场上的最终因素并不是武器，但是如果有先进的武器，乌克兰还是能形成一定的反击这种俄罗斯的战力的。 겨울이 온 뒤로는 자원을 가진 러시아가 다시 전황을 뒤집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쯤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무기고가 슬슬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나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로부터 지원받게 될 무기가 바로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에 팔았던 무기들이죠.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공여할 만한 무기는 다 넘겨준 지 오래라서 도리어 국방력 공백이 발생해 자국의 국방을 위한 무기를 확보하는 데만도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추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열쇠를 손에 넣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장빈의 입장인데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의 방산 규모 확대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정해진 대답을 듣길 원했던 앵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영 언론이 그 주인공인데요. 관영 매체 인민망은 최근 보도를 통해 한국이 급속도로 미사일 방어 역량을 키우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까지 인용해서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현 상황을 매우 경계해야 하며 이것이 몹시 거슬린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군이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꼼꼼히 분석했는데요. 현재 실전 배치 중인 조기경보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개발 중인 천궁2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이지스함의 차후 개량 계획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들 무기로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의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될지 진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연합방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중국이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죠. 방송과 언론에서 이렇듯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엿보면서 중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믿던 환상과는 아예 딴판인 이야기를 접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중국보다 미개한 나라이며 제대로 된 무기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하물며 중국의 송곳니를 드러낼 일은 더더욱 없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이 그렇게 강하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맞는 것 같다 등 전문가들이 갑자기 들이민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에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 군사 전문가 정도 되는 사람조차도 중국인들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한국군은 너무 나약해서 제대로 된 작전도 수행하지 못하므로 미군이 나서서 한국군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착각이 심한 나머지 자신들의 속국인 한국을 미국이 나서서 지켜주는 게 오지랖이라고까지 생각하죠. 가만히 듣고 있자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디까지나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동맹 관계일 뿐이고 완전히 독립된 조직인데 말입니다. 중국인들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앞에서와 같이 한국군의 출중한 능력이 드러날 때라던가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능력을 인정한다던가 하는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국군의 자랑인 KCTC 실전 훈련에 참여한 주한미군 장교들이 훈련을 함께한 한국군 병사들을 평가했을 때도 이러한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주한미군이 과거 이 훈련장에서 한국군의 전문대항군과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주한미군 1개 기갑수색소대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배속되어 참가했지만 낯선 산악지형에 적응하지 못해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고 2012년에는 1개 대대가 서륙전을 위해 비공식 참가해서 정갈대대와 막상막하로 싸웠다는 소문이 있죠. 이때 주한미군은 압도적인 장비를 갖춘 미군과 맞붙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심지어 한 번은 이기기까지 한 한국군의 저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훈련에 참여했던 미군 대위 렌달 지거스는 날씨와 험준한 산악지형, 가상의 적이 KCTC 훈련 기간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한미 육군 장병들이 함께 노력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며 덧붙여 한미 양국 간의 작전 효율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이런 훈련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이때도 중국인들은 허울뿐인 줄 알았던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용호상박으로 겨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산권 국가가 늘 그래왔지만 이들은 국민의 세뇌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중국인들은 국가의 세뇌 때문에 그리고 자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죠. 중국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이미 세계 정세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입지를 손에 넣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